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쌓여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릴 텐데요. 유튜브 채팅 상담과 전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빠르게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러 출발해 볼까 싶은데요. 시장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니까 오늘 반등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조금 밀려 내려갔었는데 코스피가 0.59%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조금 나가고 있죠. 1.16%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반등의 가능성, 반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등이 나와가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건지는 오늘 하루만 봐가지고 날 수가 없어요. 우리 왜 그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 보면 오늘 나 헬스 끊었어. 오늘부터 오늘 운동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날 운동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1년, 2년, 3년 운동해서 앞으로 몸짱이 되고 뭐 다이어트를 해갖고 늘씬해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와, 뭔가 좀 진짜 몸이 만들어지겠다. 살이 빠지겠구나. 건강해지겠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캔들 하나, 이거 오늘 하나 봤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이제 오늘부터 반등 나와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갈 거니까 미친 듯이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게 조금 반등이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시 또 그냥 하락세로 좀 접어드는지를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저는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월화 정도쯤이면은 반등이 조금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밀려 내려갈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다음 주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내일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갑자기 이제 음봉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만들어진 저점이죠.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인 2620포인트 언저리 이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다음 주도 조정은 이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조정이 이런 식으로 조금 빠지고 끝나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열어서 2500포인트 언저리 또는 2550포인트 언저리 이까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좀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사실 요즘에 지수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랑 상관없이 내 종목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개별 종목 장세다 보니까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1.19%나 올라가고 있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의 개수 차이를 보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은 798 그리고 하락은 731로 거의 비스무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지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은 안 간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굉장히 당연한 일인 거고요. 지수랑 상관없이 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하는 것도 상당히 당연한 일이고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급락이 나왔어요 하는 것조차도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별 종목 장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2월, 3월은 좀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입을 모아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사 보고서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회계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보고서를 잘 제출한 기업과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들, 그리고 제출이 지연되는 기업들, 그리고 제출됐다 하더라도 이 감사 보고서 결과가 좋지 못한 기업들이 급락이 나온다거나 거래 정지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감사 보고서에서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괜찮은 기업인가 아닌가를 좀 알고 홀딩을 하시거나 알고 뭔가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모르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거래 정지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장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감사 보고서 때 제출이 좀 지연되거나 잘 제출을 하지 못했거나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출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한 기업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폭락이 나오기 전에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종목이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네라고 했지만 사실 그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겠죠. 급등 나와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좀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음 주 감사 보고서가 지연이 된다면서 하한가로 갑자기 내려꽂고 정지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조금 이렇게 드물긴 해도 2월과 3월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이 된다라는 걸 생각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나태하게 내 종목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은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사실 큰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악재만 없다면은 지수는 계속 여기서 버티는 그림으로 진행될 거고요. 버티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흐름이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고작일 것이다. 지금 해외는 뭐 신고가 쓰고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엔 조금 힘들어요.
뭐 물론 요즘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뭐 저 PBR 관련주들 그런 저평가를 받는 기업들을 밸류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끌어올린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게 된다면 역시나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3,000포인트 언저리까지도 다시 갈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가 자체가 엄청나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테마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 바닥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고 품절주들이 좀 급등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3월은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다가 지금 개별 종목 테마 장세가 만들어졌을 때 내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장세거든요. 그리고 어떤 걸 했냐에 따라 가지고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크게 내가 본전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날리고 있다면 당장 전화하셔야 됩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상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략을 짜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이 드니까 많이들 상담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바로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프로 HM, 네. 그게 69,000원에 10% 갖고 있거든요. 69,000원에 10%요. 네. 일단 뭐 비싸게 사신 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위에 사셨으면 사실 탈출이 조금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비중에 69,000원이면은 그닥 어렵진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가 요즘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닥을 아직까지 잡지도 못하고 상승의 어떤 기미를 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이 반등을 생각을 해볼 때 이 반등으로 인해서 저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리튬 가격도 지금 바닥을 잡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생기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 회사는 환경 사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는 뚜렷하게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긴 해도 아무래도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관련주로 전부 다 움직이게 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반등의 기미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추가 매수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등의 기미가 있겠지만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2차 전지가 지금 사실은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지고 있는 태양이다 보니까 반등이 없이 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 매수는 의견 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반등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7만 원짜리 넘어가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7만 원 넘게 되면은 한 8만 원대까지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버티고 반등 나오면은 한 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잡고 7만 원부터 분할 매도를 진행하자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56,000원을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사실 나쁜 기업은 아니란 말이죠, 이 기업이.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을 굳이 손절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추가 매수 고민하신다면 5만 원대라든지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반등 기다려 보시고 반등 나왔을 때 7에서 8만 원 정도 여기서 좀 매도한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면은 역시나 5만 원 정도쯤 왔을 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하되 5만 원 내려갔다고 추가 매수를 덜컥 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내려갔을 때 왜 내려왔는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5만 원 내려왔을 때 좀 판단이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됩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를 한 번 더 확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테스입니다. 테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2,000원에 10%입니다. 22,000원에 10%요. 네. 일단 테스라고 하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예, 반도체 장비. 맞아요. 네. 반도체에 이렇게 필요한 이제 전공정 장비랑 뭐 후공정 장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얘는 이제 전공정 장비라고 하죠. 반도체 공정하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장비들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기업이 지금 뭐 좋은 상황에 놓였습니까 하면요. 최근에 이제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반도체 감산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네.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감산을 하다 보니까 감산을 하고 있다는 말은 생산을 줄인다는 말입니다. 생산을 안 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장비가 더 필요할까요? 덜 필요할까요? 덜 필요하겠죠. 덜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얘들한테 주문을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들어. 당연히 안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샀어요? 지금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딱 따져놓고 본다면. 그리고 반도체 감산이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뭐 아직까지 뭐 회복되고 있다고 보긴 좀 힘들고 반도체 디램 가격도 완벽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긴 했었으나 이제 그게 뭐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을 뿐이지 그 고대역폭 메모리조차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인텔한테 지금 이제 약간 선두를 좀 뺏길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 지금 계속해서 선두주자로 앞으로 계속해서 1위가 굳건하게 나가가지고 뭐 희망찬 미래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다기보단 요즘에는 조금 분위기 자체가 좀 위협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장비 업종이 지금 자꾸 TV에서 그리고 증권사에서 너무 포장이 되어서 그렇지 저는 이거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테스 투자하신 거 이건 뭐 저는 별로 좋은 선택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장비가 안 팔릴 게 뻔한데 왜 이걸 사셨는지 전 좀 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시청자님도 안 팔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좀 매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올해 되기 네. 전에도 제가 반도체 산업은 이렇다라고 여러 번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뭐 우리나라의 뭐 주식 시장의 뭐 신도 아니고 제가 뭐 반도체 산업의 어떤 대가도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었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물려 계신 지 오래된 것도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지고 물려 있는 거고 다행스럽다라고 해야 될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최근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좋아진 건 아니지만 기대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 산업들이 완벽하게 좋아져가지고 뭐 날아갈 겁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기대감이 있다면 그래도 돈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들어올 때 반등이 나간다면 본전 내지 본전보다 조금 더 위쪽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어요. 사람들의 매수세에 따라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얼마나 잘 포장을 해주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 포장한 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속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까지 꺾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있고 또 우리 과거에 막 삼성전자 9만 원 갔을 때 뭐 10만 간다, 20만 간다 하면서 9만 원대 막 폭풍 매수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그때처럼 지금 SK 하이닉스도 15만 원 가니까 20만 간다, 30만 간다 하면서 지금도 SK 하이닉스를 폭풍 매수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장비 업종으로 한번 돈이 들어올 것 같긴 하다. 그래서 그 반등을 이용해서 나가고 장기로 가져가서는 조금 승산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등 나왔을 때 본전에서 일단은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로는 흐름상 한 2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얼마나 매수세가 생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 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뭐 올라간다 안 간다를 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짧게 감사합니다. 보고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HL 만도고요. HL 만도요. 예,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6,500원에 10%요. 36,500원에 10%요. 10%. 비중도 적당하고 매수가도 좀 떨어졌을 때 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정석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수익이 안 나는지 아세요? 왜 수익이 안 날까요? 지금 시청자님도 매수를 잘했거든요. 굉장히 잘한 편인데 자꾸 내려서. 그러니까 그 생각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자꾸 내린다, 안 간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종목을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팔아버리고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을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내가 딱 사고 난 다음부터 매일같이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최저점을 때려 맞추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건 워렌 버핏도 모르고 투자의 고수라고 하는 분들도 몰라요. 최저점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면 그런 일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운이 좋아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이 되는 경우가 살다 보면 뭐 한두 번 정도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리들은 최저점이라기보다는 저점대라고 불러야 될 자리, 그러니까 싸게 샀네 정도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L 만도라는 이 기업도요, 과거에 2018년, 19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 있다가 코로나 때 한번 더 내려가고 올라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맨날 샀다 팔았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시청자님이 만약에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해가지고 100번을 해가지고 올해 수익이 30% 수익 났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100번을 샀다 팔아가지고 누적 수익을 보니까 한 30%가 났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한 번 사고 한 번 팔아가지고 30% 수익 나면 안 됩니까? 어떤 게 좀 나은가요? 100번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3일에 한 번꼴로 막 샀다 팔았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이러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한 번 사고 한 번 팔면서 30% 수익 나는 게 나을까요? 한 번에 30% 수익을 원하면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자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안 되니까가 아니라 가만히 있질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매일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 넣듯이 주식을 좋은 기업을 사놨으면은 사놓고 기다려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청자님은 지금 내가 사고 난 다음에 조금 빠지고 조금 안 올라가고 뭐 질질거리고 있으니까 이걸 지금 안 가니까 팔아버려야 되나, 괴롭다, 며칠 산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힘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개인 투자자들은 이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냅둘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HL 만도 같은 기업들도 여기 사놓으신 거 정말 잘 산 거고요. 매수가 정말 싸게 잘 샀고 회사가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아니잖아요. 그죠? 회사가 돈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주식시장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공식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고 주가가 내려와 있으면 그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인식 자체가 사람들이 이렇게 주가가 내려와 있고 역배열이고 이런 걸 살 생각이 잘 없다 보니까 시청자님도 이런 거 원래 살 생각 없었을 텐데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어서 어떤 마음의 심정의 계기가 있어서 이런 거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동차주들이 자동차들 좋다. 올라가는데. 그리고 여기 내려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얘가 지금 딱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차트 모양인가요? 아닌가요? 시청자님이 봤을 때 어때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봤을 아직까지는. 때 이거를 막 진짜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걸 지금 사서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는 건 35,000원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을 사서 수익 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손실 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아직 손실이 많겠죠. 손실이 많겠죠. 그럼 만도에 대해서 만도를 홀딩하고 있고 만도를 사가지고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좋다고 막 홍보를 하고 다닐까요? 꼴보기 싫어 하면서 다닐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저 힘들다고 당연히 하겠죠. 자기 힘들다고 막 징얼징얼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본 주변 사람들은 만도를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요, 야, 만도 사면 저렇게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의 인식과 이런 것들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좋아지기까지가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사서 들어갔다라면 단기적으로 뭐 찔끔 올라오고 찔끔 내려가고 이런 거에 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업을 남들은 이거 접근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놓고 냅둬야 되겠다 하면서 뭐 하시면 되냐면 뭐 직장이 있다면 직장 다니시면 되고 친구가 있다면 친구 만나시면 되고 드라마 볼 게 있다면 드라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냅두란 말이에요. 그냥. 냅두질 못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고요. 이런 기업으로. 이거는 돈 벌기가 너무 쉬운 방법이고 돈 벌기가 너무 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냅두질 못해서 못 버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도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잘 사서 들어가셨고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텐데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란 보장은 없다 보니 아마 3만 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또는 그 이하 뭐 한 2만 7천 원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오히려 내려가면은 박앤세일이다 생각하고 더 사서 가져가가지고 올라갈 때 팔아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럼 올라갈 때 어디쯤 팔아야 될까 하면 최소 5만 원 봐야죠. 이런 종목은. 좋은 기업인데. 그럼 5만 원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나는 할 게 없고 2만 5천 원, 뭐 3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할 게 없으니까 근데 좀 냅두세요 좀. 뭘 자꾸 오늘 뭐 살라고 하고 오늘 좀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내일 좀 내려가는 거 확인하고 왜 그래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레고캔바예요. 좀 상담 좀 드리려고요. 레고캔 바이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저기 비중은 80%.
네, 매수가는요? 54,700원. 사신 지 얼마 되신 거죠? 요거는 조금 비쌀 때 산 것도 있고 싸게 살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평단이 그렇게 났어요. 레고캠 바이오 사신 이유는요? 그냥 이제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갖고 투자하면. 앞으로 어떤 게 괜찮은데요? 뭐 뭐지? 저기 뭐 파이프라인인가 뭔가 이렇게 하고 또 저기하고 저기 파이프라인이 이종가? 뭐예요? 얼마? 예, 그런 것도 신약 개발했는데 이제 신약 개발한 게 있어요? 이제 앞으로 괜찮을지 않을까 싶어. 저 잘 모르지만. 지금 이 회사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TV에 띄워놨어요. 보시고 계세요? 예, 저 보고 있어요. 네, 어때요? 좀 지금 숫자가 좀 어떤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라고 마이너스 적혀있는 전부 다 쪽에 마이너스 지불. 마이너스 지몰 그리고 20년에 네. 298억의 적자를 냈는데 지금 예, 올해 예, 예. 적자가 700억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적자가. 네네네. 그리고 올해 이거 1분기, 2분기, 3분기만 더해도 한 600억대 지금 가까운 적자가 나고 있단 마이너스. 말이에요. 네네. 그럼 올해 만약에 작년하고 이렇게 올해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이 회사를 지금 투자해서 무슨 돈을 벌겠다고 하시는 건지 전 잘 모르겠네요. 이거 별거 아니요. 아니 그냥 딱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계속 한 3년간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자 보세요. 그죠?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나고 네. 있는데 주가는 어땠죠? 주가는 지금 내려갔죠. 5,000원대부터 해가지고 54,000원대까지 거의 10배나 올라왔어요. 돈도 못 버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기대감 하나만으로 지금 주가가 다 올라온 거예요. 그냥 회사가 확실하게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저기 유전 같은 거 있잖아요. 기름 유전 거기서 이렇게 그 파이프라인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파이프라고 하죠. 배관을 만들어가지고 내한테 와가지고 나는 손도 안 대고 기름이 나한테서 나오게끔 만들어낸다면 나는 손 안 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여러 가지 파이프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기저기서 돈도 들어올 것이고 기름도 들어올 것이고 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얘가 지금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돈을 버는 산업들을 해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돈방석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영업이익이 좋아질 수 있도록 뭔가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도 없는 그러니까 파이프가 없어요. 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없어요? 만들어지면 대박일 거다. 이 신약이 만들어지면 대박일 거야. 이 신약만 만들어진다면 인마는 대박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기대감 하나로만 올라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신약이 우리가 개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죠? 네. 개발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효과가 조금 없다라던가 이야기가 조금 잘못 나온다거나 뭔가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임상에서 뭔가 좀 실패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뭐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럼 바로 고민하고 박살 있는 나겠죠. 중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네, 보세요. 이 기대감 하나로만 올라왔는데 이 기대감이 네. 만약에 이제 우리가 충족이 되려고 한다면 얘가 만들고 있는 약들을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100% 성공을 해야만 이 주가가 정당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당한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야 네.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100%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도박하고 계시는 거지. 이거는 네, 지금 그래서 100% 성공한다고 보고 지금 투자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 놓고는 그냥 지금 TV에서 막 그냥 뭐 파이프라인 어쩌고 신약 어쩌고 하니까 난 잘 모르는데 이거 돈 벌지 않을까요? 하는데 뭐 어떻게 돈을 벌 건데요, 이걸로. 돈을 못 버는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무슨 투자냐는 거지. 말도 안 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거의 지금 본전 네. 근처잖아요. 그죠? 네네. 저 같으면 팔겠습니다. 저 같으면 팔고 저도 지금 지금- 이렇게 투자 안 할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걸 지금 부끄러움을 고민하고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반성을 느끼고 예. 빨리 반성 느끼고 고민할 게 아니라 빨리 반성을 느끼고 빨리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공부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라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마 그러면은 조금 지금- 이렇게 현명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저는 시청자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네, 단기적으로 막 감사합니다. 주가가 막 변동성 생기는 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투자를 좀 잘 배우고 난 다음에서야 단타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한다면은 아주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여보세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NC 소프트고요. NC 소프트요. 예, 19만 8,800원에 10%입니다. 제 방송을 안 보시군요. 죄송합니다. 뭐 가지고 죄송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그게 뭐 죄송할 일입니까?
그냥 네. 제 방송을 안 본다라는 게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 NC소프트에 대해서 여러 번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NC소프트는 지금 되게 안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지금 회복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게 게이머들이 지금 눈을 완전 돌리고 있고요. 2024년에 올해 이제 게임 대작들이 좀 많이 출시할 예정인데 넥슨이라든가 크래프톤이라든가 넷마블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에서 출시 예정인 거고 NC소프트는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게임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망했어요. 엄청 돈을 들여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었던 게임이 그냥 한마디로 망해버렸어요. 거기다가 얘를 먹여 살려왔던 리니지라는 게임도 망했어요. 그럼 이제 NC소프트는 지금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먼 기업이거든요. 실제로 NC소프트에서 개발자를 맡고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NC소프트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휴민트라고 하죠. 이제 휴먼 리소스를 이용해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제가 물어본다 하더라도 NC 내부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NC소프트를 저는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NC소프트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지금까지 해왔던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숫자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냥 싸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싸게 사는 건 좋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성장 동력이 다 끊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팔다리가 지금 다 잘려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지금 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잃어버린 팔다리부터 붙이고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NC소프트를 지금 추천하고 있는 증권사라든가 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요. 이 게임을 아예 하질 않기 때문에 게임 현황을 모르고 계시구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NC소프트 이거는 지금 완전히 황골탈퇴라고 하죠. 완전히 다 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완전 다시 태어나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삐그덕삐그덕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단계 동안에 주가가 단기 반등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재활 치료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으로 친다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는 잘 이거는 알겠습니다. 굳이 매수해가지고 돈을 벌기가 좋은 기업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반등으로 인해서 파동상 뭐 한 20만 3, 4만 원대까지 반등이 좀 나갈 수 있을 거다 생각이 들지만 장기로 본다면 아직도 바닥이 아니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지금 돌아선 게이머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려면요. 그냥 조금 바뀌어가지고 되진 않거든요. 우리가 게임 접고 나면은 사람이 게임 접고 난 다음에 이 리니지라는 게임만 계속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 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꽤 오래 걸리는 게 게임 시장이에요.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제조업이랑 완전 다른 산업이라서 사실 이거는 이제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그 가게 있잖아요. 앞에 식당 같은 거 막 있으면은 식당 주인이 뭔가 잘못했다 했을 때 그런 가게들 막 문 닫을 위기까지 막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그러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쇄신될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야 이 회사가 이 가게가 진짜로 이제는 정말로 제정신을 차리고 뭔가 똑바로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할 때 이제 그 가게 가지고 밥을 먹어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단계까지 얘는 주가가 바닥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괜히 사가지고 고통받지 잘 마시고 매도하시고 잘 정리하시고 이건 제가 30만 원대부터 이야기를 해드렸던 내용이라 가지고 굳이 이걸 왜 사셨나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또 어떻게 언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 쉬시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강연 준비했는데요. 토요일은 제가 노원으로 갈 겁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4층 이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프라인 강연 많이 오셔가지고 오후 1시에 만나 뵙기를 희망하고요. 그리고 일요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제가 부천 원미카페로 갑니다. 원미카페에 4층 407호인데 해피플러스 빌딩이라는 것을 검색하시고 오시면 되기 때문에 오후 1시에 강연 오셔가지고 재밌게 강의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을 지금 매수를 하셨고요. 9,400원대에 매수하셨고 9,450원에 10% 정도 이렇게 매수하셨는데요. 뭐 올라가는 듯 하는 것 같은데 안 가네요. 매도가가 알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신규 상장도 사지 말라는 이야기를 정말 안 듣습니다. 그죠? 우리 시청자분들은 왜 저만 이야기하는 게 분명 아니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그 사춘기 청소년들 같아요. 청소년도 아니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같은 우리 어릴 때 생각 한번 해보면은 그 어른들이 아무리 하지 마라고 해도 우리는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요. 누구나 그랬을 겁니다. 어른들이 전부 다 입을 모아서 하지 마라,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서 하지 마라 해도 하거든요. 그게 좀 그 당시에는 그 욕구와 이런 생각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어떤 자만이라던가 오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쉽게 뭔가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남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 안 되는 게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지 마라고 하겠지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면 또 다시 또 까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청소년기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하지 마라고 하면 좀 안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가 변동성이 이렇게 좀 많은데요.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변동성을 잘 이용하시는 듯한 느낌의 매수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이용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9,450원에 사시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 매수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매매를 하는지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본이 없는 매매입니다. 왜 들어갔는지 우리가 지금 기초가 없는, 아예 그 기준이 없는 매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대충 그냥 올라왔을 때 사셨거나 아니면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 대충 사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이런 매매를 하는 사람 저는 TV에 나오는 전문가 중에 아무도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예 주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차트 볼 줄 몰라요. 여기서 사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눌림목 매매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 지금 9,000원대 여기가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인 거지 9,450원에 들어가는 분이 이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이 자리는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온 거래량이라든가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한 번 정도의 반등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 반등이 나온다면 아마 10,000원 정도까지 거래가 좀 더 생긴다면 뭐 11,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팔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이 아까 크다고 했잖아요. 신규 상장주가 위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뭐 한 2, 3년 동안 올라오지 않는 저 아래자리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을 들고 있다면 손절 자리도 생각을 해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8,500원이 무너지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500원 무너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손절하시고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CIS인데요. 11,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네요. 일단 11,500원에 매수하신 이 자리가요.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조금 중기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제 버티다가 단기 반등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우리가 보통은 매매 타점으로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2차전지라든가 리튬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반등의 기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2차전지 쪽이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금량도 막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 보면은 다시 한번 자회글도 막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다시 한번 2차전지 쪽에 수급이 돈이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얘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4,000원대에서 5,000원까지는 단기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얘가 여기 11,500원짜리가 지금은 매수하신 가격이기도 하지만은 지난번에 올라올 때 전고점이기도 해요. 이런 전고점을 맞고 또 떨어진다면요. 사실 아래쪽이 10,000원까지 내려간다는 건데요. 그러면 굳이 15%나 물려가지고 고생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000원대를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실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쪽에서 다시 비중을 늘리시면서 매수가를 낮춰가지고 들고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려가
올라가게 된다면 비중을 일단 먼저 줄여서 아래쪽에서 다시 늘리면서 매수가를 낮추자. 11,000원이 무너진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생각이 들고요. 11,0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시거나 일단은 다 파신 다음에 다시 10,000원대에 접근하시거나 다른 2차전지 관련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2차전지 말고 2차전지는 지금 반등이 나갈까 안 나갈까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바닥에 있지만 올라갈 만한 기업들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저는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라고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1,000원 기억하시고요. 위로 올라올 때는 13,000, 14,000원대 수익을 챙겨서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에너지입니다. 필에너지를 지금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29,9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29,900원이면은 지금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신규 상장주죠. 지겹죠. 그죠? 왜 이럴까요? 도대체가 왜 이러시는 건가? 이해가 안 되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희 주챔쇼를 오랫동안 봐오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진짜 말 안 듣는다라는 생각이 들죠. 신규 상장도 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신규 상장들을 최소 2, 3년 동안은 손도 대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끊임없이 상담을 하겠죠. 그러니까 제발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좀. 왜 이렇게 삽니까? 이 자리가 우리가 보통 눌림목이다 생각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이 자리가 단점이 뭐냐면 아래쪽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밑으로 빠져내려간다는 점과 반등이 그렇게 세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세게 나와가지고 전고점 뚫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가, 아니면 반등 조금 나오다가 밀려가지고 저점 깨고 내려가가지고 저 바닥까지 밀려가 있는 기업들이 많은가 하면요, 거의 한 8대2 정도가 될 것 같아요. 한 2개의 기업들이 반등이 좀 나오는 케이스고요. 나머지는 저점 깨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장기간 빠져 내려갔다가 이후에 한 3년 뒤에 4년 뒤에 다시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산 사람들은 3, 4년 동안 반토막이 나든 30% 손실이든 일단은 손실난 상태에서 3, 4년 동안 물려있다가 3, 4년 뒤에 나오는 급등에서 아이고 드디어 본전 찾는다 하는 그런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를 우리가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신규 상장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신 분들 중에서 수익 난 사람이 많은가 물린 사람이 많은가 하면요, 거의 90% 이상이 물려버려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작은 반등에도 만족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게 약수익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22,800원짜리가 전고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자리 뚫지 못하면 저기서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저기를 뚫고 올라간다면은 25,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 매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18,000원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18,000원 무너지면은 그냥 가져가서 추가 매수 대응해갖고 시간이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3, 4년 동안 기다려서 본전 찾을 각오로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8,000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해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신규 상장주는 기업 분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단 상장할 때부터 고가고 이런 기업들은 테마성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테마에서도 소외당하는 경우들 좀 많기 때문에 2차전지니 뭐니 이렇게 해도 반등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18,000원 무너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바로 그냥 주가가 폭락하고 나가게 되고요. 보호에서 풀리는 그 순간 아마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호에서 풀리는 그날 밀리는 게 아니라 풀리고 난 다음에 그 나오는 물량들이 매도가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갑자기 급락하는 케이스들이 신규 상장주들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좀 제발 좀 사지 말고 이런 거 들고 가지 말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코세스인데요. 17,500원에 비중을 이제 10% 정도 이렇게 실어 놓으셨다라고 하셨는데요. 17,500원이면 그렇게까지 뭐 좋은 가격은 아니죠. 스스로도 많이 알 겁니다. 지금 스스로도 이거는 잘못 산 가격이라는 것을 조금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이제 손절 라인은 어떻게 볼까요? 라는 건데요. 손절 라인은 지금 15,500원 정도로 볼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줄 아는 것 같아요. 이 차트를 보실 줄 알면 굳이 여기 안 들어갔을 텐데 왜 들어가 놓고 차트를 보실 줄 알게 되었을까?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차트를 알고 있었으면은 이거는 15,500원이 손절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저기서 진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5,500원이 손절이라고 한다면 18,000원에 사도 15,000원 손절해야 되고요. 16,000원 사도 15,000원에 손절해야 되고요. 15,000원에 사도 15,000원에 손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수록 손절을 짧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대신에 올라갈 때 수익은 크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얘가 21,000원까지 올라간다면 19,000원에 사면은 8%, 9% 수익인데 18,000원 사면은 거의 14%, 15%, 17,000원 사게 된다면 24%, 16,000원 사게 된다면 30%대 가까운, 그리고 15,000원대 사게 되면 40%대 가까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싸게 사면 올라갈 때 수익률은 큰데요. 내려갈 때 손절은 작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버리면 올라갈 때
수익도 덜 나고 내려갈 때 손실도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정쩡한 저 17,500원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올라갈 때 수익도 지금 뭐 2만 원까지 간다고 친다 하더라도 한 15% 정도 노리고 10%대 노려야 될 것 같고요. 내려갈 때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15,500원 밀리면 15,000원 밀리면 손절해야 되는데 거기도 15%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나도 15%, 손실 나도 15%가 돼버리는 거죠. 만약에 시청자님이 15,000원에 샀으면 수익 나면 40%, 손절은 1%인데 잘못된 매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위로 뚫려 있는 자리를 들어가야지 왜 아래쪽으로 뚫려 있는 자리에서 어정쩡하게 들어가시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실 줄 알기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차트를 못 보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안 해드리는데 그래도 차트를 좀 보실 줄 알면서 15,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차트의 고점과 저점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건데 다음번에는 이런 손절 라인에서 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래야지 손절을 짧게 합니다. 내가 15,500원 여기에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지만 15,000원이 밀리면 손절해야지 하면은 아니 2%대 손절하고 나오면 되는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그렇게 매매하시는 것이 단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급등 나와서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신고가 쓰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OLED를 하고 있든 레이저 장비를 하고 있든 뭐 하든 뭐 실적이 어떻든 이런 것도 별로 중요가 없어요. 아까 말한 차트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냥 매매 전략을 짜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기술적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15,500원 손절 라인이 맞고요. 추가 매수 대응하기엔 조금은 피곤하다 생각이 들고요. 손절이 깔끔하다. 이 손절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매수가를 조금 높게 들어갔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튀어 올라갈 때는 19,000원대부터는 매도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 27,000원에 없던데요. 27,000원에 5%요? 어렵게 급락을 해서 네. 그때 샀는데 뭐 제가 모르는 다른 악재가 있나 아니면 좀 더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을 사신 이유가 뭘까요? 뭐 실적도 괜찮고 알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실적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왜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실적 보시면은 매 분기마다 지금 반토막씩 나고 있죠. 2,700억에서 1,900억 그리고 900억치 뭐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떨어진 이유도 태양광 산업에서 이렇게 조금 잘 안 된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악재도 지금 무시하고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악재도 무시하고 지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이 기업은요. 주가가 급락 나오고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급락과 급등은 같이 붙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붙어 나와가지고 얘가 단기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이 들고요. 하나솔루션은 제가 과거에 상담을 할 때부터 뭐라고 했냐면 쌍봉 그리고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저점 깰 때 손절하라라고 누누이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기업이고 이런 솔루션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드렸던 자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27,000원에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27,000원 자리가 저점이거든요, 최근에. 근데 이거 무너지면 또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27,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고요. 요 종목이 26,500원에 밀린다면 저는 비중을 더 늘려간다는 개념보다는 팔았다가 아래쪽에서 다시 늘려가거나 아래쪽에서 다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솔루션이라는 이 기업이 2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15,000원까지 간다 해서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격만 싸지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시고 싶다면 모아갈 거라고 한다면 좀 더 내려왔을 때 모아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완연한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26,500원짜리가 밀린다면 또 추가 하락 나와서 2만 원대까지 또는 그 이하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26,500원 밀리면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은 단기 급등 또는 단기 반등으로 35,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소액 사신 걸로 그냥 수익 내고 나오시는 거 어떨까? 모아가기에는 적합한 종목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울 반도체 네, 12,700원에 12,700원에 15% 비중. 일단 비중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일단 서울 반도체도 지금 보면은 적자가 막 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업종, 뭐 반도체 업종들 이런 거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 그죠?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얘들이 이제 LED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OLED라든가 마이크로 LED라든가 이런 쪽들의 성장 그리고 상승이 조금 기대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서울 반도체가 지금 당장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적자가 나는데 주가가 급등 나오는 걸 사면 문제거든요.
아까 봤던 뭐 레고캠 바이오 이런 거는 적자 나는데 주가 급등 나와 있는 거 그런 거 사놓으면은 아니 적자 나는 게 지금 급등 나온 건 거품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구나예요. 거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품 아닌 자리에서 이렇게 적자가 날 것 같으면 주가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내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아니 이렇게 적자가 나고 안 좋은 기업이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더 내려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어서일까요? 파는 사람이 있어서일까요? 사는 사람이 있어서죠. 그럼 적자가 나는데 왜 사냐라는 거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10,000원짜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고 있지만 여기서 머물고 있다. 그거는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결국은 적자가 나고 있다고 해서 4년 적자 막 이렇게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이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 있는데 적자 난 걸 비싸게 사면 문제지만 적자 난 걸 이렇게 싸게 들고 있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15,000원대 정도에서 17,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 여기가 바닥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의견은 드리진 않고요. 적자가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10,000원을 무너뜨리고 저 아래까지 뭐 9,000원이나 8,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 고민을 하시고 대응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들고 가시면서 12,700원 정도쯤 되면 본전에서 일단 3분의 1 정도만 매도를 할게요. 그렇게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들고 가시면 되겠고 매도했는데 다시 빠지게 된다면은 10,000원 또는 그 이하에서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를 조금씩 낮추면서 가져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바로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을 지금 96,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5% 비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96,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면 이거는 이제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뭐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채팅 한번 적어볼까요? 저점 깨지면 뭐라고 하죠? 제가 맨날 저점 깨지면은 손절해라라고 늘 이야기하던 자리들이죠. 저점 깨지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기업들이 많습니까? 하면요. 올라오는 기업들은 한 10개 중에 1개고요. 저점 깨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계속 밀려 내려가는 경우들이 한 10개 중에 9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10% 확률을 노리고 여기 저점 깨질 때 막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야 저점 깨질 때 손절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만들어진 저점이 지금 75,000원대거든요. 근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걸 추가 매수 고민할 게 아니라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아이고야 내가 잘못 샀구나.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를 또 이렇게 어정쩡하게 샀구나. 저점 깨지면 손절해야 될 자리면 저점에 가깝게 사놨으면 손절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될 낀데 내가 비싸게 샀네 하고 후회하시고 반성하시고 다음엔 이렇게 매매 안 하시면 되고요. 이 지금 76,000원대 이런 자리에서는요. 사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는 지금 매수하겠다라고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 75,000원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은 작은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얘가 한 10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96,000원 사서 들고 있다 보니까 기다려서 겨우 본전 찾아야 될 자리까지 올라오게 될 텐데 손실은 지금 거의 한 20% 나게 생겼고 수익은 아예 안 나는 자리에 매수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반등 나가면은 수익이 거의 한 28%, 30%까지 나는 자리고요. 내려가면은 손절은 한 5%대에서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사실은 단타 자리가 되는 거고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손절로 보이는 이런 저점 자리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면은 손절은 작게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는데 96,000원에 사신 분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무너지면은 7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반등 나오면은 본전 내지 10만 원 정도까지 노리면 되는데 수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수익도 못 내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음번 매매를 잘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정말 많이 알려드립니다. 매수 포인트라든지 매도 포인트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의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있기 때문에 잔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잔소리가 아니라 뭔가를 배워간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워가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매매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발 싸게 사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노원과 부천에서 만나길 희망하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